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우리들의 살기 좋은 푸른 지구에 찾아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라는 거야. SF 영화를 너무 봤네. 라고요.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외계인과의 접촉은 세대를 막론하고 지구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온 주제입니다. 우주여행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저 망원경으로 관측하거나 전파 신호를 찾는 등의 것이었지만 요 수년간 인류는 우주 공간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구의 좌표나 기타 다른 데이터들을 포함한 CD 등을 넣은 우주 탐사기를 은하계의 여러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전대미문의 문명 개화? 아니면 괴멸적 파괴가 찾아올까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는 외계인과의 접촉과 관련된 있을 법한 시나리오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나사의 한 전문가는 인류는 자신들의 신체 구조를 상세히 밝히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들 인류는 다른 별의 생명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21세기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던 선사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무것도 못 가르쳐 주겠죠. 그럼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의 고대 그리스로 간다면요? 바퀴나 지뢰의 원리가 발명되었고 문화는 문화라는 말뜻 그대로 이미 문화가 형성된 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 3세나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재밌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비잔틴 제국 말기인 15세기에 왔다고 하죠. 역사학자를 제외하고 그 당대 사람들이 우리들을 무언가로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똑같을 겁니다.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외계인과 인류의 조우에 관해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상상해 볼까요? 가장 낙관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주 인도적 미션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외계인이 절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자 질 타터는 우리 행성을 찾아올 수 있는 외계인은 분명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촉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요. 아마 그들은 현명하고 평화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계인들은 이미 자멸했을 것이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인류를 착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주에는 소행성이나 위성이 무수히 많은데 지구 맨틀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외계 종족은 몇 세기나 먼 옛날의 지구에 찾아와 예를 들면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나 고대 이집트인들을 방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건은 생생하게 전설 혹은 벽화로 남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는 과학자의 추측일 뿐입니다. 지금 외계인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 무서운 질병, 기아, 정치 싸움, 지구 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문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우리보다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오존층이나 자연과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인인 우리들이 질병의 원인과 싸우는 것이나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종은 단 한 가지 인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식량 문제가 해소되며 폭력도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네요. 여러 유토피아 같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좀 더 비관적인 케이스를 상상해보죠. 배신당한 기대설. 영화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은 우주인은 초록색의 큰 머리를 가진 생명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은 지구 밖에서 온 세균 같은 생명 형태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생명체는 유익한 소통을 하기보다는 심각한 질병을 유행시킬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인은 외계인이 조종하는 지구 밖의 기계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접촉은 기쁜 일이 아니겠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와 외계인의 차이가 실제로 인간과 문어의 차이보다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적인 대화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군사 미션설. 인류는 은하계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우주 생명체들에게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평화로운 대외 경제 관계를 구축하여 알맹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전쟁 등에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격적인 생명체와의 조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 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승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최종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직접 싸울 필요도 없고 원격 조종으로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은하계 사회는 오존층의 파괴나 대기 오염을 보고 우리들이 분명히 상황을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들을 지구에서 없애버리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파괴하는 것은 어려워질 테니까 말입니다. 외계인들은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우주 생물학자인 루이스 다트넬은 우리가 잡아먹힐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화학적으로 외계 생명체는 아마 우리들과는 매우 달라서 아미노산의 동화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분들도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침팬지가 교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뜻하지 않게 지구 밖에서 거대한 장치가 찾아와 지구를 공격하거나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밖에도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인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또는 도와주기 위해 과거로 돌아온 미래의 지구인이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주 공간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 인구수보다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태양계 밖 행성은 글리제 832c로 16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문명이 카르다쇼프 척도로 타입 2 혹은 타입 3의 개발 레벨에 도달했을 경우 보이지 않는 은하 저편에서부터 UFO가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용이 주도한 미국은 장차 연구용으로 특별 제작된 검사실에 외계인을 유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시큐리티 수트를 입은 FBI 요원이 이를 감독하고 지구 밖에서 날아온 탈 것은 원자력 탐사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방심해버릴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우호적인 포용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평가도 정말 감사해요. 진보된 문명이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경우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 예상됩니다. 하나는 정복한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곧 또 만나요. 그럼 이만!